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는 줄었지만 금요일 발생 기준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사망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지만 방역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확진자 수가 6,977명, 7,000명대 아래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7,000명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확산세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이런 지금의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확진자 수 규모로만 본다 그러면 3,000, 4,000, 5,000, 7,000. 예. 매주마다 한 1.3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제 지속된다면 다음 주는 9,000명에서 10,000명을 이제 찍게 될 수도 있을 그런 네. 이제 상황인데요. 이제 확진자 수 증가야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바지만 예. 지금 이제 미리 이제 우리가 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네. 특히나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나 요양원, 요양시설 접종 완료가 되고 나서 여름 때쯤에서 확진자 수 대비 이제 위중증 환자가 한 1% 남짓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확진자 수 대비에 2에서 2.5%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사망자 수가 어제 80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일부 회복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지금 위중증 환자가 100명 이상 이제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100명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과거에 4,000명대에 있었던 환자들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7,000명대가 이제 1, 2주 뒤에 이제 지금 확진된 환자들이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 하루에 200명 이상의 이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에 대한 그런 관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확진자 수 규모보다는 이 위중증 환자 관리에 있어서의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확진자 수도 물론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위중증 환자 관리가 더 시급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지금 정부가 일상 회복을 시행을 하다가 특별 방역 대책이라고 해서 일부 이제 강화된 조치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이게 10,000명을 갈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대책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지금의 이제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 좀 효과적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이제 3차 백신 접종을 해서 네. 지금 60세 이상이나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사실 백신에 의한 방어력이 거의 많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다시 이제 탄탄하게 보강을 시켜갖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한 달 정도는 걸릴 거고 예.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추가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유행의 이제 통제 요소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의 유행을 통제하는 방법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7,000명대에서 1.3배씩 매주 증가하는 그런 유행의 상황에서는 예. 사실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어떠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의 유행을 통제하기는 어렵고, 예.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그런 지금 방역 대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유행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유행의 확산 규모를 조금 감소하는 그런 정도의 도움이 있을지 없을지를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간에 지금 그 동안에 의료 시스템이 좀 견디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좀 도래했다라는 거죠. 예. 앞서서 이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위중증 환자의 숫자지만 이게 이제 고령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60대 이상 고령층들의 확진자 중에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바로 이게 또 사망자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관리하기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사실은 이제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거의 92% 이상 네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분들의 50% 이상이 미접종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그 유행에서의 위중증과 이제 사망은 주로 이제 미접종자들, 얼마 안 되지만 미접종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일찍 접종을 하셨던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이제 네네. 고령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4개월이 지난
나서부터는 예방접종에 의한 그런 방어벽이 거의 다 깨져버리더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서야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백신 접종자 역시도 돌파 감염과 간혹 위중증으로 가면서 전체 그 위중증 환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미접종하신 분들을 최대한 빨리 또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 게 네. 1차적인 과제고 거기에 더해서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추가 백신 접종을 지금 진행을 해서 최대한 방어벽을 이제 탄탄하게 쌓지 않으면 예. 과거와 같은 확진자 수 대비 한 1%대의 그런 위중증 환자 비율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위중증 환자가 결국은 이제 병상과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위중증 환자들은 당연히 병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가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확진자 입원율을 봤을 때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함께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율을 나라별로 비교를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4.59%, 싱가포르는 6.59%, 일본은 두 자릿수긴 합니다만 13.8%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0%가 넘거든요. 이게 확진자 입원율이 이렇게 나라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확진자 수는 오히려 외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사실 거의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 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들에 대한 그런 관리를 사실 세심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건 입원율이고 예. 그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신 분들까지 뭐 한다 그러면 사실 거의 50% 이상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시설에서 관리를 받고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나라의 대규모 유행이 사실 저런 이유 때문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네. 마스크 착용도 잘 안 하고 확진자들이 그냥 집에서 그냥 치료받으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유행을 유발하면서 사실 대규모 유행이 촉발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령 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과거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렇죠. 관리를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의료진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제 관찰을 하고 있고 그 지역 사회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지역 사회 감염 위험 우려도 적고 갑자기 증상이 나빠졌을 때에 바로 의료기관 전원도 훨씬 더 용이하고 네. 그걸 또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확진자 수의 규모도 줄이고 위중증 환자의 규모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과하다시피 이제 좀 했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 확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전한 그런 그렇죠. 그 대책이 예. 될 수도 있었고 또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여기저기 집마다 확진자가 흩어져 있는데 관리라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시설에 이렇게 딱 격리돼 있으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방역 당국의 그런 로딩도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우리의 정책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좋았던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고 예.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에 계시면서 안전한 상황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재택 치료를 사실 이게 뭐 중요해서 가고 이게 남들이 하니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려가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걸 딱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위험이 없도록 이게 잘 관리하고 또 확진자들이 증상이 악화됐을 때 바로 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관리들이 네. 사실 우리한테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예. 지금 숙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하더라도 증상이 있으면은 일단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어떤 정부의 그 관할 하에서 어떤 자신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재택치료라고 하면은 아무리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확진자 입장이나 아니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뭐 지금 재택 치료라는 게 어찌 보면은 뭐 많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 뭐 입원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 시스템 부하가 적어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 예.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이제 의료진이 계속 관리하면서 예. 좀 안 좋아지면 바로바로 조기에 환자가 증상이 나빠지기 이전에 이제 뭔가 대책을 예. 세우지만 재택치료 과정에서 그런 모니터링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바로 이제 증상 악화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호자가 인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을 수 예. 있고
또 바로 병상을 확보해서 이동하려고 해도 지금 기존의 병상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병상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증이 돼서야 이제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관리를 갖다 지금 집에 계신 보호자가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보호자분들이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뭐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보호하는 과정에서의 그 보호자나 또 그분들 보호자분들 관리가 안 된다면 지역사회 위험까지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그 확진자와 그다음 보호자와 이런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관리들이 세심하게 지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확진자도 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뭐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상당히 현재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상 조치는 검토한다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일단 상황을 좀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지금 시기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 뭐 지금 뭐 이번 주부터 이제 뭐 약 다소 강화된 그런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뭐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에는 지금의 유행이 좀 너무나 좀 가파른 그런 상승세를 예. 보이고 있어서 뭐 약간의 그 유행을 그 확산 속도를 억제하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유행은 계속 확산 추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의료 시스템 부하와 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아도 확진자 수가 발생한 기관들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그런 그 사회 시스템 전체가 이제 대부분 그 수동적으로 셧다운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네네.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선제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말씀은 비상조치도 최대한 좀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이미 생각을 더 일찍 개인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었어야 예. 됐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비상조치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추가 접종만큼은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접종 속도를 3개월로 간격을 줄이면서 좀 더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권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3차 접종 기간을 3개월로 통합 단축하여 적용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방 효과라든지 또 백신의 효과가 훨씬 더 세진다는 거고요. 그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 추가 접종 간격을 더 당겨서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기본 접종 2차까지 완료를 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추가 접종 기간이 처음에는 6개월이었다가 5개월, 4개월, 그리고 이제 지금은 3개월로 이렇게 단축이 됐습니다. 이게 추가 접종을 하는 시기 짧아지면 짧아지는 만큼 그만큼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전체적인 지금의 유행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좀 늦었죠. 왜냐하면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에 지금 위중 그 고령층이나 이제 기저질환자들의 그런 면역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던 예. 바가 있었고 뭐 이미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뭐 3개월이 뭐 그 이미 그 부스터샷 추가 네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걸 갖다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조금 아쉬운 게 그 좀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을 미리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예. 효과가 나타날 때쯤 그 접종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대목이 연말연시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안전하게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그래서 그 위중증 환자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늦게라도 사실 이제 추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전 국민의 그 백신의 그런 보호막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이라도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백신도 좀 그 충분한 이제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그 뭐 잘만 활용이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유행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 접종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리고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빨리 이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청소년, 어린 아이들도 포함이 될 텐데,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 방역 패스가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에는 선택해서 원하는 사람들만 맞아도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내년 2월부터는 이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원을 못 가게 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많은 지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죠. 예. 방역 패스의 이제 도입 목적은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네. 때에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만 이용하게 함을 통해서 그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유행을 줄이고 또 이용자가 다중이용 시설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성인보다 소아청소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아이들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지금 안전하지가 않고 계속 그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뭐 일반 성인뿐 아니라 소아청소년 역시도 그 이용을 할 때 본인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이용을 하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백신 패스를 가지고 이제 그 이용을 하던가 예. 아니면 백신을 접종하기 못한 미접종자는 본인의 PCR 음성 확인을 통해서 안전성을 입증하고 이용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 백신 접종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최소 2번 정도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미접종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에 큰 불편은 없지만 작은 그 안전한 PCR 검사를 좀 자주 해야 되는 그런 작은 불편을 여러 번 감수하는 그런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부가 지금 그 소아청소년들이 대규모 유행을 하고 있는데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을 갖다가 거기서 그 유행 나타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도 그건 굉장히 그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조치고 외국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그런 조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접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해서 안전성을 담보한 사람만 이용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 자체가 어떤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정부가 좀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방법에서 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